그 다음 이슈도 약간 심각합니다. 이것도 조금 심각한데 요거는 일단 얘기를 나눠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거는 사실 보여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예. 안 좋긴 한데 요거 말고도 또 나온 게 이제 보좌진을 집으로 불러서 뭘 고치고 컴퓨터 고치게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시하게 했다. 내통하는지 봐라.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오늘 제 SNS를 통해서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과 아니면 정말 뭐 당파나 이런 것들을 가르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100번 공감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후보자를 등용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선을 좀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6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20대 지지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수준의 내용까지 드러나버린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생각은 이해하고 100% 공감하나 이 정도 사안이면 더 이상 너무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위원장이시고 네. 이 보좌진들 지금 갑질 당한 보좌진들이 다 20대 아니면 30대 예. 젊은 인턴 층이라서 비서관이면 보통 저보다 다 어립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올해 대학교 막 30인데요. 졸업한 뭐 네, 이 정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예, 오는 그쵸, 그쵸. 뭐 남자분들이야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20대 초중반 막 이때 연배일 거고 저 또한 주변에 많은 저희 대학생위원회 소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다 이 연령대에서 인턴 9급 비서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데서 뭐가 어쨌든 정말 내 가족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혹은 뭐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저 또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강훈식 실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것이 뭐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뭐 낭만 없다 이런 표현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상 분명히 굉장히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해훈 후보자가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계신데 소장님. 우리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저런 주장은 너무 정당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격적 실험과 일종의 중도 보수도 사실상 부분적 연정이죠. 예. 송미령 장관, 그 다음에 이석영 국민대통합위원장, 권오을 보훈부 장관 하면 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연정을 정해서 제안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갈등 해소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사퇴는 매우 심각하다. 여론은 안 좋은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사태, 강선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앵커님이 시작할 때도 말씀 잘했잖아요. 정말 중대한 사태거든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이 요거 약간 좀 별개인데 아니 야 여할 것 없이 갑질이 진짜 심각했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꼭 파격적으로 이해훈을 임명한 것도 조금 달갑지 않아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대통령이 워낙 그렇죠. 고뇌가 크고 큰 결단을 내니까 믿고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심각한 갑질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본인이 제대로 정말 당사자한테도 사죄하고 바짝 엎드려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정말 그러나 이 기획예산 장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민생 예산 확대를 위해서 견마지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청문회든 청문회 전이든 제대로 설득을 하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하, 여지가 아직 지금 있다. 본인이 이제 사퇴하고 싶어도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서도 바로 사퇴시키기에는 예. 정말 큰 결단과 기회를 실험을 한 건데 근데 이 실험은 긍정적 실험.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해운 반대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은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를 최대한 껴안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래서 사태가 간단하진 않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도 결단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여론이 악화를 막으려면 추가 폭로 상황을 봐야 되고요. 특히 이해운이 정말 국민들에게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될 때까지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지가면 근데 국민의힘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했거든 이 사람이. 예. 이제 와서 주진우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뭐 민주당의 갑질이 그렇죠, 그렇죠. 헛소리 집어치워라 이놈들아. 아, 이거 중요한 거 짚어주셨네. 주로 니네 정당에서 예. 다 벌어진 일이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다며. 예. 그럼 그게 공범이고 증명이고 그게 2차 가해자나 다름없는 네.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혼 사태에 대해서 봉건우 위원장님이나 피해 당사자들이나 그 또래들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걸 국힘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수십 년간 국힘에 있었는데 알았다며. 그러니까. 더 심한 것도 많다며. 예. 근데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어울렸잖아요. 같이 예, 예. 비호하고.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아유. 최소한 이놈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 너무 중요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국힘 말입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일단은 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언론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해훈 장관의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무지개 인사, 요게 이제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제 청와대가 요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네, 뭐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도전인 줄 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 아닌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자가 온다면 전 그것 또한 동의할 겁니다. 예. 다만 이런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 녹취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로 전해 듣거나 기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너무 그 공기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죠.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실과 팩트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화두로 두고 있는 2030 청년들, 이거 예, 피해 예. 당사자도 그 연령대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결단 또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도전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지만 적어도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고 당과 청와대를 위해서도 그게 옳은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미 근데 사퇴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요건 좀 새로운 의혹이라서요. 영종도의 땅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부지를 사서 6년 만에 3배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요거는 사실 기획 예산처 예. 장관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요게 만약 이거의 팩트면 이걸로는 바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좀 심각한. 예. 토지를 다 우리가 심각하지만. 공공공사 토지 수용할 때 국가가 수용을 하잖아요. 또는 예. 지방정부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노리고 만약에 사전에 공항이 들었을 걸 누군가로부터 듣고 얼른 땅을 사놨다. 그리고 실제로 세차액을 지금 한 3배 차익 정도 거둔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면 이것은 재질이 너무 나빠서 요건 청문회를 해도
여당 의원들도 방어 안 됩니다. 갑질에 대해서는 정말 막 고개 숙이고 사죄도 하고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게 워낙 뭐 좌우통합 뭐 우리 갈등에서 뭐 여러 명분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인데 요건 아유 좀 심각합니다. 이건 정부 시민사단체도 이게 사실이면 이건 방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요건 한번 보시죠 뭐.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거 관련한 만약에 내용도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나오긴 우리 할 것 같아요.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옹호를 못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상황을 팩트 체크를 더 해보는 거로 일단 예.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 문제는. 아, 그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내부의 그 안 좋은 이슈도 있는데 지금 장관 인청에 관련해서도 이런 예. 게 있어서 아,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타정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정치하던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